보겠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역함수에 대해서 이해 자체를 잘 못하고 있다가 문제야. 역함수는 떠오르는 게 y = x 대칭 하나밖에 없는 수준이면 이런 수식들이 외계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줘야겠어요. 필요하다면 고1 교과서에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지금은 선행이니까 일단 고3이 되면 그런 필요한 과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일단 제시된 공식은 이와 같아요. 지금 배부한 교과서 프린트에 제시된 공식과 이것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멍 때리지 말고. 교과서에서는 F 인버스라는 표현이 프라임과 같이 쓰이면 복잡하다 여겨져서 인버스를 없애기 위해서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라고 하고 진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참고로 거기도 dy dx라고 되어 있죠. dy dx는 역함수의 도함수예요. 당연한 거지. 지금 역함수의 미분법인데.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역수관계, 뭐가 뭔지 모르고 이게 역함수의 도함수인지 이게 역함수의 도함수인지 구분도 못하고 y = f 인버스 x라고 해서 x와 y가 역함수의 각각 정의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일 때 dy dx가 되겠어요. 얘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x = fy의 도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왜 배우나?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동그라미 3번 역함수의 미분법이죠. 동그라미 1번은 몫의 미분법, 동그라미 2번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왜 배우나? 이미 얘기했듯이 그런데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미분법이란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 미분법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거든. 그런데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수학화, 함수론, 역함수 파트에서 이미 배웠다고. 교육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죠. y =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 = f x의 그래프와 y = x 대칭이다 라고 배웠잖아. 그거는 그 앞에 단원인 도형의 이동 단원을 이용하여 그렇게 배운 거거든. 그러면 그래프를 이미 아는데 미분법 왜 배우니? 이거거든. 질문의 의도가 이해갔나?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질문의 의도가 이해갔다. 이거 왜 질문하는지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서준이 이해가 안 가? 미분법이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의 미분법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데 수학하에서 그래프를 배웠어. 그래서 이미 그릴 수 있어.
그러면 그릴 수 있는데 미분법을 왜 공부하냐고 라는 질문이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합성함수와 그 앞에 목세 미분법, 나눗셈 꼴의 함수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따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미분법을 배우는 게 이해가 가는데 왜 미분법을 배운다고 교과서에 돼 있디? 네 생각이 아니라 조금 전 읽은 교과서에서 왜 배우는지. 뇌가 두개골 사이에 없으니까 자꾸 질문을 받으면 뇌를 찾아서 가죠. 네 뇌는 두개골 사이에 있지 않고 지면에 있으니까. 뇌가 비어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렇지? 몰라? 너 서준이 교과서에서 왜 배운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여. 네가 여행을 가잖아. 어느 여행지에서 본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여행지에서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얻어내는 정보가 천차만별이 되거든.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대갈통 속에 들어있는 아는 만큼이 다르니까. 너?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들은 다 삐꾸가 되겠어요.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공식을 소개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넘기세요. 왜 배우는지 첫 번째 줄에 얘기하고 있죠. 뭐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뭔 말이냐면 이거야. 뭐 그릴 수는 있어. y 콜 x에 대하여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게 y 콜 fx라 할 때 y 콜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그려지는 건 둘째치고 계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즉 이 점에서 접수를 기울기가 얼마인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 자세하게 측정해 본다. 이해 갔나? 이런 게 필요한 수학적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대답 뭐냐면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표이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값이 필요해. 값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죠?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계산의 도구가 없으면 그래프만 그리고 그냥 보는 거야. 기울기의 양수네 끝. 대략 보면은 1보다는 크겠네 끝. 1보다 큰 것 중에 2와 3 사이겠네. 부터는 안 되는 거지.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배운다라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교과서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답은 이와 같아요. 이게 교과서에서 제시한 거고 이런 관점도 알아는 둬야겠어요. 복잡한 문제가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하거든. 뭐냐면 이미 그릴 수 없을 때 if not. 이건 또 뭔 말인가요?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은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 y 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걸 뭐? y 콜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콜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전제가 뭐야? 이걸 그릴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그릴 수 없으면 뭐 이런 방법이 뭔 소용이 있어? y 콜 x 대칭 이동할 원래 그래프가 없는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얘의 그래프야. 얘의 그래프는 아니야. 그런데 수학과에서 배운 건 얘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얘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얘를 모르면 이런 도구가 무슨 소용이 있니? 모르면.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은 뭐야? 이 식이거든. 얘에 대한 식이거든. 얘는 주어져 있어. 식은 주어져 있어. 식이 주어져 있다고. 봐. 얘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다.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런데 얘는 못 구해. 얘는 못 구해. 이 식은 못 구해. 왜 못 구하나요? 네가 못 구하는 놈은 많아. y 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역함수는 뭐가 되죠? 잠깐만, 이거는 1대1 대응이 맞나? 뭐 x 하면은 안 되지. 2x 플러스 2x 그래도 안 되나? 1대1 대응이? 영 되죠? 이거 1대1 대응이잖아. 얘 역함수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잖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건 졸라 쉬운데 얘 역함수는 못 구하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하는 이는 비일비재 수학에서. 그런데 그 그래프를 알고 싶어. 이해 갔어? 그랬을 때 이게 안 돼.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이 식의 의미다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라서 식보다는 그래프가 우선이거든.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려.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이와 유사한 상황이 졸라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여기에서 퉁쳐서 얘기하겠어요. 적었는데 결과만 보면 지금 이게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교과서 대답은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이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다 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가 있나요? 교육과정에서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올 상황은 아니야. 따라서 지금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내신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유형을 한번 살펴보긴 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세 번째. 저 공식을 이해해 보자. 공식을 그냥 제시만 받았는데 이해해 보자. 여기서 저거 일단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암기를 그냥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은 암기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죠. 첫 번째,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냥 졸라 헷갈려요. 조금 적당한 시간만 읽으면. 두 번째, 응용력은 개뿔도 없다. 딱 네가 외운 이미지와 똑같은 그림이 문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저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 이것도 그림이잖아.
이런 게 똑같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쓴다. 그래서 공식의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뭘 이해해야 하는데? 깜짝이야. 뭘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y 콜 fx의 그래프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그래프라고 꼭 그래프가 미분 가능해요. y 콜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러면 y 콜 f 인버스 x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까? 생각해 보세요. 서준이, 네 생각은 어때? 옆에 이유는? 발레의 질문? 반대로. 발레로.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미분 가능하면 부드럽다. 얘가 미분 가능하면 부드럽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의 기하적 의미가 부드럽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투를 가르칠 때, 선행을 할 때 그래프의 종류가 세 종류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다, 부드러운 거. 두 번째가 연속이다. 근데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게 뭐죠? 뾰족한 점이죠. 줄여서 첨점. 세 번째가 불연속이다. 아예 끊어져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부드러운 걸 y 콜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뾰족해지거나 끊어지지 않죠. 그러면 계속 부드럽다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래? 몰라? 바로 답변을 못하네. 부드러운 게 y 콜 x 대칭. 대칭은 뭐죠? 합동이동이야. 모양의 변화가 없다고. 부드러운 건 합동, 이동을 시켜도 부드럽지. 그럼 미분 가능하네. 이거거든? 이거 틀렸죠? 왜 그래? 부드럽다와 미분 가능하다는 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다요. 왜 그렇죠? 부드럽다와 미분 가능하다가 같은 말인가?
fx 이퀄 x 세제곱이야. 그죠? 그래서 경준이가 얘기한 그 케이스거든. 경준이는 플러스 1을 시켰는데 됐고.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은 x축 자체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거 미분 쳐서 0 넣으면 3 곱하기 0의 제곱이므로 0이잖아. 그러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뜻이잖아.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이 x축이잖아. 이게 접선이거든. 그런데 이걸 y 콜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자. y 콜 x를 그리면 지저분한 주간 대략 그리겠어요. 그럼 뭔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게 뭐야? y 콜 x f 인버스 x야. 오케이?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y 콜 x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파란색에서 0에서의 접선은 노란색을 y 콜 x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x축을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y축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이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정신병자처럼 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간혹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아요. 기울기가 뭐야? 서준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대답을 못하는 거는 0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보다 나은 게 없어요. 같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은 것도 없다. 옆에 기울기가 없다죠. 얘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즉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이 0이므로 없는 숫자야. 따라서 기울기가 없다거든. 그럼 기울기가 없다는 말은 뭐죠? 미분계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분계수가 없다는 말이 뭐죠?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미분 불가능하다고. 이해 갔나? 이 얘기가 네가 조금 전에 보라고 한 교과서에도 있지. 보면 90페이지 유추하기 fx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을 보면 f 프라임 g a 이퀄 0을 만족시키는 a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 함수 gx가 미분 가능한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a가 얼마니? 1이지 1. 거기 보면 f 프라임 0이 0이죠. 따라서 GA는 0이죠. 따라서 F0은 A죠. 따라서 A는 1이죠. 지금 방금 말한 과정은 수학화, 함수론 단원,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빠닥빠닥 안 되면 이과가 아니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 수학은 아니다 수준이 되겠어요. 이해 갔지?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 앞 페이지를 보세요. 앞 페이지를 보면 공식을 소개하는 박스 왼쪽에 f'(g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k에 대하여 x 이퀄 k에서 역함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음이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려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엄밀하게 미분 불가능성과 연결하여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유추하기로 생각하겠죠. 지금 역함수의 미분법이 딸랑 2페이지인데 2페이지 모두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공식의 이해. 그래서 이게 뭘 말하니? 궁극적으로는 이거지. 이거 0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함수의 도함수. 숫자가 없는 거는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법은. 이게 저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넘어가 버리면 거시기 해요.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모두 교과서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서 알겠지만. 네모 2번 얘기도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이 얘기도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 모두 걸쳐 나오죠. 당연히 공식의 속에는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 교과서 내용 중에 네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면서 읽은 심화, 초심화 내용도 있어요. 초심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식이 왜 그런지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가 심화인데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왜 이거로부터 시작하니? 역함수의 성질로부터 시작하니?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초심화가 되겠어요. 나아가서 역함수의 정의로는 유도할 수 없니?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거든. 당연히 생각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초심한 이유는 애초에 그게 궁금하지도 않잖아.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궁금해야 되거든. 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성질을 이용하지? 왜냐면 네가 알고 있는 건 역함수의 정의 또는 그로 인해 파생된 y = x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지금 뭐죠? 이거지. 성질을 f 서클 f 인버스는 i다. 지금 이걸 이용하는 거지. f 인버스 서클 f와 f 서클 f 인버스가 같지 않다는 건 아나?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나? 그렇다면 여기서 뭘 이용했니? 둘 중에 이걸 이용을 했는데 그죠? 이걸로 이용하면 안 되나? 하나도 대답 못 하겠죠. 나가서 역함수의 성질이 아니고 역함수의 정의 y = fx x는 f 인버스 y를 이용해서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인 역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할 수 없나? 이런 것들이 초심하지. 왜 초가 붙느냐?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아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한다. 당연히 대답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애들이 역함수의 미분법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미분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함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수준으로 역함수의 미분법을 시작하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y = x 대칭 이것만 아는 애들은 수포자야 그냥. 두 번째, 공식을 이해해보자. 발표할 게 있는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저 첫 번째 공식이 이해되나? 그림으로? 그냥 외운 게 아니고 그냥 외웠으면 저거를 이미지라고 그래요. 네가 이거를 외웠잖아?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외웠잖아? 그러면 이미지야. 이거 뭐 미분을 하면은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위에 나오잖아. 뭐 f 인버스 x는 x다. 이거잖아. 이때 x가 지금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걸 미분해, 양변을 미분한다. 양변을 미분한다. 사실 엄밀히 가면 그것도 문제야. 두 함수가 같으면 도함수는 같은가? 같아? f와 g가 같으면 f'과 g'은 같음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할 수 있겠니? 그런 것도 해야 되나? 수학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이건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근데 지금 방금 질문이
답변을 못 하겠지. 두 함수가 같으면 당연히 두 함수가 같지. 이즈를만 하겠지. 그것도 수식으로 하세요. 그림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게임 끝나지.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지.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이거 곱하기 이거고 우변이 1이니까 뭐 그거는 수식으로 이해한 거고 그림에서 y = x 대칭밖에 모르잖아. 그렇게 이해해봤나 이거? 그래서 보면 이게 y = fx라고 하자. 이게 y = x라고 하자. 이해를 합시다. y = f 인버스 x라고 하자. 이게 인버스라고 하자. 주인공이 이쪽에 있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얘가 y = fx다. 이해갔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되었죠? 이해가 아니라. 뭐 이해할 게 없지. 지금 파악을. 나는 이걸 알고 싶다. 뭘요? 이 점이 여기가 K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 자꾸 그림이 대략 이렇다고 치자. 뭐 자꾸 이거랑 평행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갖고 약간 망설였어요. 아 씨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빼. 이 정도로 K. 여기가 K다. 그러면 이 점에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완만해지잖아.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 식을 몰라. 식을 알아도 미분은 못 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할래? 그게 저 공식의 의미거든. 너는 이걸 못 구하거나 이거 식을 못 구하거나 그걸 미분 칠 수 없어. 지금 이해 갔나? 이걸 바로 못 구하잖아. 그럼 수학은 논리학은 같다.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직접 못 구하겠으면 얘를 구해봐. 이거거든. 이해 갔나? 그럼 얘는 뭔데?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야. y = x 대칭 하면 지금 어디니 얘는? 노란색으로 대략 여기. K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오케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그럼 얘랑 그림상 y = x 대칭이겠지? y = x 대칭이겠지? y = x 대칭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지? 알지? 왜 그런가요? 이거 또 그려줘야 돼. 이렇게 삼각함수 그러면 이거랑 합동이 된다. 이기랑 갖고 이기랑 이런 거 맨날 할 때마다 그려주지 않으면 그냥 답답해.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앞으로 내가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도태될 거야.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올 테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이거라면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 순간 왜 그런지 다 파악이 되고 있어야 돼. 역수죠 하면 그냥 역수다고 하자 이러고 있으면 끝. 이과 선택해서 어떤 점수도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와. 자, 아무튼 이해 갔죠? 그러면 이걸 넣으면 안 되지. 뭘 넣어야 돼? 이 값을 넣어야지. 이거. 또 이거 쭉 내리면 여기랑 또 만드는 거다. 아이 씨발 짜증 존나 있지. 자꾸 뭔가 특수한 경우처럼. 그래서 여기 이 값을 넣어야지. 이 값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값을. 오케이? 이 값을 요거 미분친 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역수가 답이지. 그러면 이 값은 뭐니? 이 값은 뭐니?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그 유명한 뭐죠? F 인버스 K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오케이? 봐. 그 유명한 놈을 요거 미분치인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저기서 노란색 맞죠?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야. 그것의 역수가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야.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왜 F 인버스 K, K가 이건데 왜 F 인버스 K인지 알겠다. 손 들어봐. 알겠다. 이거는 왜 그런지 알겠다가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이해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교과서에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안 하거든. 왜? 너무 당연해서.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 이해되는 수준이면 왜 이과로 왔니? 이런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해를 하고 이 공식을 봐야죠. 기계적으로 뭐분의 1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뭘 의미하니? 좀 심화를 볼까? 이 일이 뭐니? y 콜 x의 기울기죠. y 콜 x의 그 1인 거야. 이거 미분치세요. x로. dy dx가 얼마야? 1이야. 조금 전에 이퀄 x에서 x를 미분쳐서 1이지. 그 1이라고. 뭔 말이야? 이것과 이것은 곱하면 얼마? 1이다. 역수관계라고. 그리고 그게 기하적으로는 역수관계가 기하적으로 뭐야? y 콜 x 대칭관계라고. 역수관계가 y 콜 x 대칭관계야. 그래서 이름이 역함수야. 아주 뿌리부터 거꾸로 설명했어요, 방금. 매우 중요한 건데 감흥이 없죠? 띠пт기들. 왜 역함수라고 부르니? 역수에서 역으로 나온 거예요. 역수에서 역이 함수로 붙여서 역함수야. 오케이? 참고로 역수의 정의는 a 곱하기 b는 1이다. 역함수의 정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랬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G를 F 인버스라 한다. B를 A의 역수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안 하나? 너무 딱딱한 정의거든.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딱딱한 정의거든. 왜 통일성을 갖느냐?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B가 뭐야? A의 여집합이다. 이 정의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또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니? 원래 수학 정의는 이런 거. 그거 보면은 통일성이 있지. 얘들을 정의하는 통일성이 있지. 뭔 말인지 느낌이 오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로 간 거야. 원래는 이게 역함수의 성질 아니고 역함수의 정의요. 예를 들면 가계 이등분의 정의란 뭐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그런데 인터넷 같은데 너희들이 처음 공부하는 그런 데는 뭐라고 나와있어? 각을 이등분하는 선. 끝이요. 그런 것처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그런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나? 원래 역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이 아니고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는 두 개는 역수관계이다를 의미하고 대수적으로는 기하적으로는 역함수가 y 콜 x 대칭이지. 그 y 콜 x의 기울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 이해하세요. 이 부분. 여기에다가 이걸 넣은 것의 역수가 이거야. 그러면 이건 왜니? 대수적으로는 원래 이걸 미분할 거 속함수는 그대로 있고 이걸 미분한 걸 곱한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대수적 이해고 기하적 이해가 적어요. 그죠? y 콜 x 대칭이니까 요게 이렇게 가면 요 놈이 이 놈이다. 이해 갔죠? 밑에 식은 무슨 의미죠? 밑에 식은 더 심화예요. 더 심화. 밑에 식은 뭐 달라? 시발? 여기 보세요. 저거 더 심화야. 더 심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공부하는데 X축이야, Y축이야. 이게 뭐야? Y 콜 F 인버스 X야. 오케이? 그래서요. 이거랑 똑같이 요 점에서 접수. 오케이?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얘는 뭐죠? Y를 X로 미분했어. 오케이? Y를 X로 미분했어.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요. X를 Y로 미분하면 X를 Y로 똑같은 실패예요. Y를 X로 거꾸로 X를 Y로 이거 왜 그렇게 하나요? Y를 X로 미분한다. X를 Y로 미분한다. 뭔 말이야?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어떻게 보이니?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어떻게 보이니? 그 관계를 저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밑에 식을. 이해 갔나?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뭐로 미분한다. 그래서 내가 문자와 그거를 구분한다. 이게 대소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뭐 했죠, 이거? 역함수. 그래프를. 꼭 그래프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고 좌표축을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거 그림 자체가 뭐가 돼? 역함수가 된다. 즉 내가 이렇게 했지만 빨간색으로 얘를 하는 김에 보겠어요? 빨간색으로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면 이 함수식이 뭘로 바뀌어? y 콜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이 그래프에 있는 함수식은 뭐야? y 콜 f 인버스 x가 아니고 y 콜 fx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거를 실제로 바꾸지 않고 관점만 거꾸로 한 게 노란색이지. 오케이? 그게 이 식의 의미야. 알겠지? 오케이? 이과사건 이런 거야. 수식이 그래서 예술이다. 두 개를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병신들은 이거 여기다 꼽혀요. 이거 이렇게 꼽하는 거 이항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항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꼽혀.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약분하고 이거랑 이거를 약분하면 1이지. 거의 쳐 죽일 놈의 해설이 있어요. 근데 이 식의 의미는 밑에 있는 저 그림의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했니? 공식의 이해를 했잖아. 공식의 이해를 지금 이것과 이거를 그냥 대수적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게 아니라 그림에서 이해하면 저와 같은 의미를 각각 나타낸다. 라는 걸 살펴봤어요. 자, 뭐 했니? 역함수의 미분법. 첫 번째 공식을 일단 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왜 배우는지 다음 페이지 교과서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이거는 긴가민가 아직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다만 내신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요걸 소환해서 그 문제를 푸는데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무슨 의미의 문제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기 있는 내용을 기하적으로 이해해보자. 기하적으로 이해해보자. 얘는
얘는 대수적 이해이긴 하거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를 이런 의미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 역함수의 미분법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착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